안녕하세요. 집주인 교육학입니다. 올해 6월 이후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의사대책에 따른 공급 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임대사업자 종료 시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음 세금 중과다.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거다.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 다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6월 이후 집값 폭등한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게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상승론자들이 많이 하는 한국 부동산 지식에도 하락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금리 인상에도 관심 갖고 공부하고 있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들여서 사는 재화입니다. 친구가 포르쉐를 1억 주고 샀다면 우와 하고 감탄하지만 1억 주고 집을 샀다고 하면 빌라야? 집 상태 괜찮아? 하고 걱정하잖아요. 1억으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살 수 있는 차에 비해 1억 가지곤 엔트리급 겨우 살 수 있는 집이 훨씬 큰 재화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에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균 10억을 하는 것도 10억보다 싸게 팔려는 사람이 없고 10억을 주고도 서울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형성된 가격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 집값이 비싼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해 6월 이후에 있을 변화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잡을지 아니면 반대로 집값을 올릴지 수요 공급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추후 집값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6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닥칠 변화 그 첫 번째, 2년 미만으로 잠깐 보유하고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되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법인에겐 올해 1월부터 중과가 적용되는 중이었고요. 얼마나 올라가느냐? 작년 7월 9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0%, 1년에서 2년 사이로 보유하고 팔아도 60%는 세금으로 내야 하죠. 기존의 1년 미만도 50%만 세금을 내던 것과 비교해서 큰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면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30%를 더 낸다니 다주택자는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10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번 돈의 100% 그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다 죽었다는 말이 맞네. 다주택자가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초반에 제가 수요 공급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 변화가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만 파악합니다.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팔까? 많이 던질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이 변화는 공급을 줄입니다. 안 그래도 서울과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공급이 나오려면 중고 아파트, 즉 누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6월부터 종부세건 양도세건 많이 물 거니까 그 전에 파세요 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못 견딜 사람은 이미 다 팔았을 거고요. 그 결과가 이제 올해 초에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몇 년이건 버틸 수 있다고 나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틸 거야 하고 계산 끝난 사람들 뿐입니다. 팔려면 6월 전에 팔아야지 지금 와서 양도세를 최대 50%까지 더 내고 팔 다주택자는 안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완화책이 또 나오기 전까지는 중고 아파트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려나올 일은 없습니다. 6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닥칠 변화 그 두 번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공급 아니냐 하고 충분히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공급이 필요한 건 2025년 이후인가요? 아니면 당장 올해부터인가요? 2021년, 22년, 23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아직 한창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는 빨라도 2025년에나 실제로 입주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공급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27일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는 사전 청약을 공급이라며 눈속임하고 있을 뿐 아직도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공급은 바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해 준다면 그것도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하는데 유의미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 청약은 40, 50대에게 유리합니다. 가점 컷 상당히 높을 거고요. 결혼 안 한 20, 30대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한 명도 생애 최초라는 거 넣으면 되지 않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자기가 미혼자라서 자격이 안 되는 걸 알고 집 어떻게 사야 되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면 이렇게 20, 30대 중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 초반에 가점 컷이 나오고 그게 생각보다 너무 높다면 나는 가망이 없구나 하는 40, 50대도 매매시장에 뒤늦게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죠. 기존 전세 매물은 계약이 갱신됐거나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둘 중 하나죠.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자격 요건 유지를 위해서 어쨌든 전세를 살아야 됩니다. 이제 꼭 전세를 살아야 하는 이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더라도 전세를 살려고 할 테니 이렇게 올라간 전세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꼭 전세를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부터 매매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주택 수요를 자극한다. 주택 수요가 단기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6월 이후 나타날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 2가지, 양도소득세 중과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한 거 아니죠?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 과거 주택은행을 인수한 KB은행 매매지수를 인용해가며 현상과 그로 인해 나타날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 집값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만일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3기 신도시 청약 조건을 다시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제일 먼저겠죠. 가능성이 있다면 내 당첨 확률을 높일 청약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요. 당첨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이사대책으로 정부도 공급 부족을 시인하는 상황이죠. 그럼 이 시기에 3기 신도시 인근 전세가와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서 당장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인근 구축 아파트를 찾아볼 것 같습니다. 네, 첫 영상이니 저와 제 채널 소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급의 절반은 부동산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초반 회사원입니다. 교육학과를 졸업해서 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이제야 집을 살려고 물어보는 제 친구들에게 설명하듯이 되도록 쉽게 여러분의 집주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제가 숨기는 거 없이 아는 거 다 풀고 팩트체크도 깔끔하게 해올 테니까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주인 교육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